네, 어제 일본 지진으로 우리도 동해안에서 지진 해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다행히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큰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오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이번 해일은 과거와 비교할 때 파고가 높지 않았다,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본 서쪽에서 지진이 나면 동해안에 지진 해일이 올 수 있는데요. 이 1983년과 93년에도 있었습니다. 규모는 모두 비슷한데요. 두 차례 다 동해안에 2m가 넘는 지진 해일이 발생했고 피해가 컸던 1983년의 경우 3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어제 지진은 진원 깊이가 비교적 얕아서 동해에서 관측된 해일의 최고 높이가 85cm에 그쳤습니다. 자, 그런데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럼 또 강진이 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네, 오늘 오후 5시쯤에도 일본 이시가와현에서 진도 5의 여진이 관측됐는데요. 일본 기상청은 앞으로도 일주일, 특히 2, 3일 안에 노토반도에서 비슷한 규모의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최근 들어 주변에서 이 강진이 자주 일어나네요. 네, 맞습니다. 이 불의 골이라고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하는 나라들인데요. 한 달 전엔 필리핀 앞바다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있었고 그 이튿날은 인도네시아에서 화산이 폭발해서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이 지진이 나면 그 응력이 주변에 쌓이면서 또 다른 지진을 촉발하는데요. 규모 9였던 2011년 동일본 대진 이후 2016년 경주 지진 같은 한반도의 큰 지진이 잦아진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서 유발된 응력이 다시 주변 지역에 쌓이면서 또 다른 지진을 유발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또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정도의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네, 그런데 사망자 집계가 쉽지가 않은 모양이에요. 갑자기 수십 명이 더 늘어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매몰자 집계 등 실종자 집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사망자 대다수가 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져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시다 총리도 어제 지진이 해지기 직전에 발생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예전에 지진 그러면 뭐 남의 일 같았는데 이젠 우리도 준비를 많이 해야겠습니다. 자, 홍 기자 잘 들었습니다.